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오늘 새벽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처음으로 밤에 발사된 누리호는 예상했던 시간보다 3분 짧은 18분 25초 동안 비행했습니다. 주 임무였던 13개의 탑재 위성도 지구 밖 제궤도에 무사히 안착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도 7대 우주 강국에 당당하게 진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에서 발사 책임자 역할을 담당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박종찬이라고 합니다. 일단 발사 성공했을 때 너무 기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저도 잘 모르게 제가 되게 크게 웃었다라고 주변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본 제 아내는 제가 무한도전 방송이 끝난 이후에 그렇게 크게 웃은 모습을 처음 봤다라는 말도 하고 주변에서 제가 그렇게 잘 웃는 사람이었냐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듣기도 했었어요. 사람이 감출 수 없는 표현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재채기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하는데 발사 성공의 기쁨도 사람이 절대로 숨길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일 재밌는 구경 중에 하나가 불구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불꽃놀이도 이렇게 멍하게 바라보고 되게 즐기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저희가 누리호 발사를 이전에 수행하면서 해외 발사체들이 밤에 하면 이렇게 궤적 사진을 많이 올리는 경우를 봤는데 누리호로도 저런 거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 4차 발사를 하면서 많은 개인들이 그런 궤적 사진을 올려주신 거를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이제 저런 사진을 얻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이번 밤발사에 대해서 힘들긴 했지만 좋은 추억도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MDC나 LCC는 사실 조금 많이들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경직된 분위기예요. 서로 간에 대화도 많이 하지 않고 사실 대화를 하면은 이렇게 조곤조곤 조용히 얘기하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주변에서 보시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좀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차분한 분위기로 업무가 진행되는 편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 MDC 앉아 계신 분들은 뒤통수가 항상 뜨겁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일을 좀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실제로 발사체를 발사시키고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 MDC에 앉아 있는 사람들, LCC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실제로 발사체를 만들고 발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만 발사를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약간 좀 딜레마가 있긴 하거든요.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맨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아쉽긴 하지만 발사를 잘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MDC 앉아 계신 분들, LCC 앉아 계신 분들이 각자 자기가 주로 맡은 시스템들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발사체가 점화가 되는 거를 보는 순간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안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실제로 발사체가 발사대를 떠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내 역할은 다 했구나라고 이렇게 소소하게 박수를 치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페어링 분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기원을 하고 있었고 페어링 분리를 성공했다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나운서 멘트를 딱 듣고 나서는 저는 그때 잘 인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혼자 자리에서 박수치고 이렇게 두 손을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페어링 분리 확인. 마지막 큐브 위성이 분리가 된 시점에서는 그런 모든 자기의 어떤 바램들이 모아져 갖고 성공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사체를 발사대로 옮기는 그 전까지 결정하는 과정까지는 정말 긴장 많이 하고 고심 되게 많이 했었는데 막상 이제 조립동에 셔터문이 열리고 발사체가 나가고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실 마음이 되게 그다음부터는 좀 안정이 되고 편해지더라고요. 이 누리호가 이렇게 발사대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낮에도 보고 제가 밤에도 보고 했었는데요. 한번 서서 발사를 하게 되면은 한 번에 잘 발사가 돼서 네 역할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기원을 마음속으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발사 윈도우라고 하는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요. 그 시간은 11월 27일 0시 54분부터 1시 14분까지 20분의 시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트랜스포터 이렉터라고 하는 그 동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장비가 있는데요. 대략 1시간 20분쯤 전에 이 트랜스포터 이렉터를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40분 정도쯤 전에는 엄베리컬 타워 쪽에 발사체에 추진제와 전기 등을 공급하고 있는 그 엄베리컬 암이라고 하는 장치가 4개가 딱 붙어 있게 됩니다. 이 장치가 리프트오프 신호가 나옴과 동시에, 즉 발사체가 이륙함과 동시에 빠져야 되거든요. 암을 이제 뒤쪽으로 회수하는 회수 장치라고 하는 그 장치가 붙어 있는데 그 장치에 압력을 인가하는 시점이 발사 40분 전입니다. 발사 10분 전에는 저희가 발사 자동 카운트다운이라고 해서 PLO라고 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 발사체를 발사할지 말지에 대한 통제권을 사람이 전혀 갖지 못하고 컴퓨터가 통제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컴퓨터가 정말로 냉정하게 발사를 스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카운트다운은 발사 10분 전부터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예. 자, 예.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은 1시 13분으로 약간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발사 44분 전에 그 LCC에 앉아 계신 LD 발사 운영 책임자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 그 회수 장치 4개 중에 하나의 회수 장치의 압력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컴퓨터가 제어권을 갖고 있는 PLO 단계에서 무조건 발사가 스탑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확보해 달라라는 요청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순차 발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많은 분들이 조금 약간 이렇게 동공이 흔들리면서 멘붕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한 분이 일단은 1시 13분까지 연기를 해놓고 그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다시 앞당기자라는 제안을 주셔서 일단 1시 13분까지로 발사 시간을 연기를 해놓고 해당 시스템을 담당하는 분이 그 3개의 시스템에는 압력 신호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압력도 들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1개 시스템에도 분명히 압력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걸 확인하려면은 엄베리컬 타워 현장에 가서 압력이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그 인디케이터만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가서 보는 걸 좀 허락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저희 MDC 쪽으로 이제 다시 요청이 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시점은 기체 내에 연료와 산화제가 완전히 충전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희가 사람을 접근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워낙에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차를 타고 올라가셔갖고 현장에서 압력이 차 있는 거를 무전으로 확인을 주셨어요. 그 시점이 발사 35분쯤 전 시점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발사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된 시점이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가 18분을 연기한 시점에 15분을 써갖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항우연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발사 시간을 1시 13분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시간이 항우연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없는 마지막 카드를 다 오픈한 그런 상황으로 발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에서는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전의 누리호와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발사 대비 이번 4차 발사부터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을 진행하는 구도의 차이점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전 3차 발사까지는 사실 항우연이 구성품의 제작 관리부터 발사체의 제작 그리고 발사 운영까지 발사에 필요한 전체의 과정을 총괄 담당을 했다면은 이번 4차 발사부터는 그 발사체에 대한 제작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을 했고 그 기체를 항우연이 인수받아서 발사 운영을 수행을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24년도에 출범한 우주항공청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 그리고 항우연 그리고 관 이렇게 3축, 3탑 체계로 발사를 수행하는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는 그런 사업 구도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이번 4차 발사에서 이전 발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청 한국형 발사체 프로그램장 현성윤입니다. 이번 성공은 어떻게 보면 지금 발사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성공이었고요. 그다음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산업체들이 관련된 기술을 잘 유지하고 이어왔기 때문에 이번 성공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사체 기술 그리고 어떤 관련된 기술들이 산업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바라고 있거든요. 이게 경제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고 더불어서 민간 주도로 서서히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주 개발이 민간 주도로 가기 위한 어떤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우주청에서 보면 어떻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호는 우리 독자적으로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사 비용, 기술적으로는 완성했지만 발사 비용이 해외 발사체에 비해서 너무 비싼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강력하면서도 경제적인 발사체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발사 비용이 싸지면 결국 산업체 또는 국가에서 우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면서 자주 우주로 나가고자 하고 그러면서 우주 개발이 활발해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우주 경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희는 우주개발진흥개발계획이라고 그래서 이미 장기적인 계획들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달 탐사는 32년에 본격화될 것입니다. 32년에 본격적으로 달 착륙선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35년에 화성 궤도선을 보내고 45년에 화성 착륙을 하고 있고요. 우주 산업화라는 거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발사체를 포함한 수송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성도 있고 그다음에 탐사 부분도 있습니다. 우주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건 우주 내에서 어떤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부분 위성들이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근데 미래에 봤을 때는 우주 데이터 센터 그리고 우주 내에서 제조. 이번 누리호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주 의학 바이오 연구를 위한 위성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주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수송 입장에서는 이런 물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새로운 산업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사체하고 발사체 제작하는 게 10% 되지 않지만 우주 경제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게 이런 10%가 지탱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부처인 우주항공청은 앞으로도 산하계를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줄 제도적인 지원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